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되는 등 초대 내각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경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내각 어떻게 짜여지고 있으며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윤석열 초대 내각 지금 대충 윤곽들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이 내각 인선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본격적인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장관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예. 아마 늦어도 4월 10일 네. 그런 정도면은 이제 장관 후보자까지 발표를 하면서 국회 인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은 별로 없었고 뭐 그렇게 바쁜 자리도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총리하면 과거 조선시대 무슨 영의정 이렇게 네. 생각해 갖고 엄청나게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뭐 대독 총리라 할 정도로 그런 역할밖에 못했는데, 윤석열 이 정부에서는 총리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제를 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예, 예. 이렇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느냐, 예, 예. 또 총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젠다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로서는 한덕수 예. 전 총리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한 사람을 다시 제수를 시키는 쪽으로 확정이 된 거죠. 지금 뭐 분위기로는 거의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낙점됐다. 99% 정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흐름도 보면 이제 경제와 외교 안보를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뽑겠다 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때 막판에 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된 거로 보입니다. 된 거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교와 경제, 경제 쪽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당선인이 조금 약하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지금 뽑은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얘기가 쭉 나온 게 이제 경제 라인을 먼저 조금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묶어서 하겠다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기획원 출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또 무역협회까지 했으니까, 무역협회장까지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미국 조야하고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경륜으로 볼 때 이제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호남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호남의 약간 보수 성향의 어떤 우리 엘리트.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뽑으신 것 같고, 제일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를 이제 협상을 타결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가 상당히 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실용주의의 산물이거든요. 이분은 뭐 약간 좌파 쪽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실용주의로 가가지고 미국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FTA 만들었고, 그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FTA 지나고 나서 성적표를 보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이익 무역 흑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이념 성향을 떠나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고, 이걸 또 잘 수행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덕망이나 이런 건 다 훌륭하신데, 다만 이제 좀 올드보이다. 총리도 했고, 이분이 뭐 장관만 2번 했고, 장관만 3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3번. 3번 했고, 그 다음 차관급도 2번 했고, 그 다음에 뭐 부총리에, 총리에, 다 하시고 또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좀 젊은 분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가 제일 우선이다.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쪽에 방점을 두고 초대 총리의 어떤 그 임무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 포인트를 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용주의랄까? 또 국민 이익 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한덕수 전 총리가 아주 적임자일 수는 있는 것이죠. 또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한덕수 외에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더군다나 새 정부면은 또 여야가 바뀐 정권 아닙니까? 한덕수는 노무현 DJ 정권 때부터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때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무색무취한 사람이죠.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냥 관료로서 엘리트, 테크노크라트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을 했고 그렇게 바란 것은 좀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인물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써줬으면 한 기대도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그다음 하버드 박사에 너무 명망가 위주로 그리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일 잘하고 무색무취하고 이런 분을 너무 좀 명망가 위주로 뽑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초대 총리를 낙마시키려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야당이 되잖아요. 민주당이. 180석을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제 집요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까다롭게 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이분은 그 이제 원래 청렴하시고 일 잘하는 아주 공무원으로 이제 유명하신데 아이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관복은 관운은 엄청난 관운을 타고났지만 어떻게 아이들은 이제 이세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부인이 이제 최아영 씨라고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미대를 요즘 같으면 이제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인데 그쪽을 나오셔서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이제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좀 팔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이제 검증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 약간 혹시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좀 그림을 좀 비싸게 팔 게 없냐 이런 게 좀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나름대로 혹독한 검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윤 당선인 측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건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두 사람이 경제 쪽에 총리로 압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임종용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오히려 임종용 전 위원장이 1순위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임종용 전 위원장은 왜 계속 고사를 할까요? 나이로 봐서는 오히려 임종용 전 위원장이 60대 초반이어갖고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임종용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추진력도 있고 젊고 또 이제 정통 여기도 뭐 똑같이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정통 관료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두 분이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씨가 그 임종용 씨를 굉장히 아끼는 이제 그 기재부 후배. 또 서로 이제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제 라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라인을 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 씨가 경제 관료를 쭉 하면서도 임종용 씨를 아주 아꼈고 임종용 씨도 굉장히 한덕수 씨를 존경하는 어떤 이제 선배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종용 씨가 지금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그래서 이제 총리는 이제 아무래도 대선배고 또 따르던 어떤 이제 그 또 관료 선후배 사이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고사를 한 것 같아요. 고사를 했고 대신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실제로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경제부총리거든요. 부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지금은 이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연대입니다, 연대.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고 연대고 이분은 이제 전남 보성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 한 사람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 지금 이제 그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추경호. 그렇죠. 추경호. 여기는 이제 TK입니다. TK고 여기도 뭐 이제 기재부 1차관도 했고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상당히 이제 유력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사실 좀 애매한데 한덕수 씨와 만약에 이제 한덕수 씨가 아까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저 총리의 역할을 맡는다면 호흡은 임종용 씨하고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추경호 의원도 뭐 간단치 않게 지금 상당히 추진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근데 임종용 전 위원장은 네네. 이 관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네네. 뭐 지금 해외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면서 한사코 고사를 한다는데 네네. 현재 율촌의 고문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청문회 여기에 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 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고사를 하겠느냐. 또 총리를 하는데 선배님, 총리 하신 선배님 위해서 네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관료 중심으로 가가지고 정부 초부터 관료들한테 둘러싸여 버리면 그 정부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관료한테 포위되는 경우가 개혁을 앞세운 정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론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관료, 그것도 새로운 관료가 아니라 해먹고 닳도록 해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또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발을 늘 넓혀놓습니다. 광화문에다 늘 사무실 갖고 있으면서 청와대 돌아가는 거, 또 언론계 돌아가는데 다 관심을 갖고 또 평소부터 밥도 사면서 관리를 해온 사람들이 그래갖고 계속해요. 사회 이사님은 좋은 또 자리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정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든 자기들이 딱 버텨나가는. 특히 언론 같은데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뭔 일. 하마평이 촥 나오고. 하마평 안 오르면 전화합니다. 그 내 이름도 한 줄 좀 넣어주세요.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 가끔 전화 받았어요.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출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보도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좀 했으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닳고 단 어떻게 보면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회주의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론계 오래 있어 봐가지고 아주 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총리는 그런 선에서 뭐 추경호 의원이든가 뭐 임종용 전 위원장이 그리고 하든가. 이제 여기 저 최상목 간사 지난번에 최상목 간사죠. 여기는 이제 그 서울대 법대고요. 법대 출신인데 기획원에 경제 재무부에 들어갔으니까 재무부에 차관 이제. 출신이죠. 1차관 출신이고 상당히 이분도 뭐 유능한 천재.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강만수 전 이제 장관이 가장 아끼는. 그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당선인이 서울대 법대고 강만수 장관이 법대 출신의 경제 재상이었고 최상목 씨도 법대 출신의 또 경제 관료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그러는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미 이제 하는 총재는 이창용 씨로 그렇죠, 사실상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보니까 뭐 아무 탈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내정이 서로 좋은 사람으로 했으면은 저쪽에서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해야지. 10분 전에 통보했다 해갖고 우리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갈등을 빚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가 통과되면 한덕수 총리, 그다음 이제 아까 추경호, 임종용 내지는 최상목
어떤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리. 그래서 기본 라인이 어느 정도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렇죠, 될지 그렇죠. 경제보좌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경제보좌관에는 현재 정책특보로 있는 네네. 강석훈, 네네, 강석훈. 지금 당선인의 정책특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한 모양인데 네네. 원래는 간사 같은 걸 인수에 시키려고 네네. 했는데 또 그쪽에는 또 다른 데서 차고 네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정책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에서 네네. 과거의 경제수석 역할을 맡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라인업이 경제 쪽으로는 짜여진 거라고 어느 정도 봐야겠죠. 형태가 나오고 지금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유력한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창출 규제 교육 등 주요 국정을 된다는 대통령이 하고 총리와 강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책임 총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청와대 중심으로 톱다운 시스템이 아니고 강요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인사도 하고 이제 그 행정을 하고 위로 올려서 보고하는 이제 바텀업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책임 총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니 윤석열 네네. 당선인이 책임 총리들을 하겠다 하니까 또 관료들은 거기에 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료들은 절대 책임 총리를 할 이 체질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책임 총리 허락이더라도 늘 대통령의 의중, 청와대의 뜻,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말만 책임 총리대 실질적으로는 관료들이 할 경우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책임 총리를 그나마 제대로 한 것은 JP, DJ 정권 때,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입니다. 정치인 출신들, 그렇죠. 또 자기 지지 기반도 있고 자기의 정치적 위상도 있는 사람들, 또 정권을 창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숟가락만 들고 있다가 밥상 차리니까 지금 달라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분이 없습니다. 주장할 근거가 없거든요. 자기 힘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그래도 당선인이 수석도 없애고 한다니까 청와대는 좀 줄어들 것 같고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각에 좀 무게 중심이 가긴 할 텐데 그래도 대통령이 더 힘을 쓰겠죠, 그죠? 그러면요, 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선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말 온몸을 던져갖고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나도 이 창업에 지분이 있다고 그렇죠.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뭐 JP 같은 분이 하면 큰 인물이니까. 이해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 정권, 노무현 정권 창출에 아주 그렇죠.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지분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았다가 자기 하나의 그런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전문성 그런 걸 가지고 이 정권 들어서도 저 정권 들어서도 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황희정성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죠.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책임 정리를 할래야 그런 힘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문제. 이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250만 채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코로나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경제 어떻게 살려낼 건가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한 과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경제팀의 과제들은 과연 이 한덕수 총리 이 경제 라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지 어떻게 봅니까? 경제정책의 방향이 윤석열 시대에는 어떤 방향으로 잡힐 것이다. 지금 대충 그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오늘 4.3 그 추념식에 당선인이 참석을 했다가 이제 저희들이 녹화한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그 이념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상당히 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테크노크랏, 기술 관료, 전문 관료 이러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정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런데 그냥 그 청와대만 따르는 이념적 어떤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이념적 정책 따르는 사람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실물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전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서울대 경제학 가면 사실 머리 좋은 사람 중에 수재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한덕수 네네. 전 총리는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를 했죠. 공무원 하면서 딴 거 아닙니까? 예, 예. 나라에서 이제 보내줘서 갔는데 이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전문성은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정책의 안정성 이런 것도 유지가 될 텐데 다만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너무 썼어요. 500조를 그냥 풀어가지고 뭐 그냥 뭐 비효율적으로 막 써버렸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려댄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가계부채가 1,900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창용 씨도 당장 가계부채 문제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1,900조의 빚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 상환 부담이 또 높아지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음 정부 그 5년이.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마 이제 할 텐데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 경제가. 글로벌리 지금 또 뭐 우크라이나 저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유가는 폭등하죠. 또 미중 간에 네네. 무역전쟁, 경제전쟁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고 전문가 위주로 이제 당선인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험난한 또 이 국제 경제 환경을 넘어가기 특히 또 우리 저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뭐 과제는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인플레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만들고 부동산 뭐 경제 살리려다가 보면 또 돈을 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장 50조 지금 만들어서 취임하자마자 추경 내 가지고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인플레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너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짐을 왕창 이 후임 정권한테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자기들 그냥 폭도 써버리고. 우리 저 마취 주사 같은 거 놓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 엄청난 경제 어려움이 오는데 국민들 모르게 넘겨놓은 거예요. 막 보조금 주고 그래서 은행 빚내주고 하니까 우리 모르고 넘어갔지만 이제 조에 오기 시작하면은 뭐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뭐 그냥 진짜 국가라는 게 이렇게 돈을 막 찍어서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래 쓸 수 있다는 걸. 그래 놓고는 그 모든 짐을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다 떠넘겨놓고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망쳐놔버리고 거기다 임대차 3법도 좀 고치자고 하니까 그것도 못 고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경제 라인도 대충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 기왕에 닥친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잘 풀어내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죠. 이제 실력으로.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최근에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 안보 라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대충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꼭 이 거론된 사람들이 빠진 경우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대부분입니다. 이사는 뭐 항상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대충 라인업이 지금 돼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제 경제 라인 먼저 하고 바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양축이니까. 그래서 이제 5, 6일쯤에 바로 이제 경제 라인 총리하고 경제 라인 발표하고 바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고 당선인하고는 아주 초등학교 동창인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위나 또는 그 캠프에서 중요한 외교 안보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이분이 주로 이제 주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정상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주로 이분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에는 아무래도 박진 전 의원 뭐 이분도 뭐 저 옥스포드 박사의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조태용 의원 이런 분들 거론되는 것 같고요.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의원 또는 이종섭 전 합창의장
차장인가 될 겁니다. 예, 합참 차장. 예. 그리고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다시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예. 곧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뭐 4월 중순 이전에 조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부 조직법이 먼저 확정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새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내각이 구성이 조각이 돼야 하는데 야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가부 폐지 이거 절대 못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18개 이 장관 자리가 정부 조직법상 그래서 여가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 15개 정도를 먼저 발표를 해서 인준을 받고 그러면서 차차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인선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야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들이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면 그래 당신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그걸 전부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면서 그래 이거 봐라 이렇게 엉터리다. 물론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워낙 자기들로서는 억울하게 졌다. 젖잘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때 같으면 대개 임기 초 막 시작하면 한 70 내지 80%의 그러한 그 지지율을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얼마 전에 갤럽 보니까 55%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대선의 연장선상이고 6월 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6월 지방선거의 승패도 이번에 조각 라인을 어떻게 짜느냐 거기에 따른 국민의 평가가 바로 6월 저는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사도 정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죠. 그래서 인선 잘하는 거가 사실은 엄청난 정치행위예요. 그래서 인선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버렸다고 하면은 그걸로서 삐끗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각 정권이 그래서 MB 같은 경우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영 내각이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오렌지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국민들 정수와 동떨어진 게 나오고 광우병 그걸 걸어가지고 뭐 하면서 한 1년간을 그냥 헤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하여튼 실력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인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곳곳에 수많은 인재가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높고 또 특히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가 유달리 자식들한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냥 뭐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곳곳에 엄청난 인재들이 있는데 이 인재들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편견 없이 딱 들여다보고 최고의 인재들 뽑기만 하면 사실은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쉽지 않지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게. 또 인사라는 것은 뭐 능력과 전문성만 본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지역이라든가 진영 또 학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배려를 안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야당에서는 계속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안철수고 공동정부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안철수 쪽에 한 3석 정도 장관을 이렇게 배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이 이제 원하는 게 과기부라든가 또 미래 또 보건복지 또 교육 쪽에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내각의 윤곽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삼고초려할 그런 인재는 없었나. 그리고 다 한물 지나간 우리 속된 말도 일수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왜 이렇게 계속 거론이 되는지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아직 다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총리부터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보고 너무 좀 전형적인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좀 잘 발탁했으면 좋겠고요.